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AI 챗 GPT 열풍이 불어닥치고요. 한 차례 이제 주가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죠. 그러면서 진짜인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문가에게 여쭤봐야죠. 우리가 이럴 때는 산업의 트렌드나 미래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IT 쪽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월에 CES 가지고 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네. 워낙 그 챗봇이 뜨겁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한번 모셔야 된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뭐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검색을 넣으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그게 뭐 세상에 없던 겁니까? 네. 그렇죠. 기존에 있던 뭐 챗봇은 있었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질문을 넣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답변을 하는 맞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챗 GPT라는 이 서비스 자체는 혹시 이게 사람이 뭔가 입력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그 대화의 맥락과 뭐 이제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특이점을 한번 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GPT라는 그 챗 GPT라는 게 GPT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건데 이게 1, 2 나올 때까지는 크게 반향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만든 거는 GPT 3.5 기반으로 만든 건데 이때부터 막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쭉 완만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급속도로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지금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오셨는데 AI 챗봇 관련 가운데 못 오른 게 뭐예요? 뭘 사야 돼요? 이게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를 얘기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GPT 1, 2가 나올 때는 별로 관심 없다가 3.5 버전이 나오면서 확 환호했는데 이제 그 속도가 앞으로 다음 버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버전이 나오게 되면 어떤 개선점이 있게 되고 다음 버전이 나올 수 있는 때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GPT-3 기반으로 모든 게 이제 챗 GPT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1750억 개의 파라메타. 네.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시냅스를 모방한 건데요. 그 1750억 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GPT-4 같은 경우는 지금 조 단위, 지금 정확하게 뭐 이게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는데, 2조 개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 GPU가 한 1만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성능의 칩을 쓴다고 하더라도 GPT-4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그 엔비디아 주가가 환호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혹시 이제 지금 3.5에서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뭐 3.5, 3.7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만 GPT-4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뭐 어느 정도 조금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샘 알트먼 CEO가 이제 이야기한 거는 2023년 올 상반기 정도인데요. 아마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투자자들과 함께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GPT가 뭔가 새로운 단어가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거기에 더한 새로운 기대감이 가려고 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많은 변수를 착용하는 게 궁금했어요. 여쭤봤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또 여기 이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선두에 서 있고 누가 주도권을 쥐고 나갈 것 같습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구글이 압도적이죠. 이 뭐 GPT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너러티브, 생성형,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이 약자인데요. 사실 그 약자만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기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자체를 개발해서 제안해서 이 또 그 개발 키트까지 제공해주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왜 그러면 GPT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못했냐? 구글은 기존의 자사의 어떤 검색 그 시장 그리고 거기서 카니발레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GPT가 되면 일단 질문을 쳐놓으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고객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글은 검색에서 일단 질문을 넣으면 거기서 쭉 광고가 붙고 검색 광고가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건데 GPT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오히려 2등 사업자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었던 거죠. 그렇죠. 검색 광고 시장 빙이라는 검색 그 플랫폼 자체가 3%의 점유율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애저라는 어떤 2등 사업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만한 그런 어떤 모험 이런 마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00억 달러, 12조 원을 투자하면서 이게 이제 확 붐이 일었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 이슈가 불이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그냥 보수적으로 있던 뭐 메타 같은 업체들도 참전하게 되고 구글도 뒤늦게 지금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받으라는 서비스를 내놓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애는 구글이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도전장을 내민 거고 구글도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던 거 꺼내가지고 우리도 있거든 보여줬는데 뭐 바드가 엉뚱한 답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어쨌든 이 시장에서의 경쟁이지만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은 기술과 데이터나 이걸 가지고 있는 쪽은 구글이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전하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우리 사회에 변화되면서 그전에도 AI가 있었다니까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AI였는데 우리가 잊혀졌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챗 GPT로 챗봇으로 이게 나오는 건데요. 챗봇만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사회에 또 챗봇이나 AI가 미칠 수 있는 파장, 긍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 AI가 기본 인프라처럼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통신처럼 예. 이제 아주 기본 인프라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과거에 우리 지난 10년간에 어떻게 보면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네. 모바일 혁명의 어떤 산물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보면 디스플레이를 전부 다 두들겨 보게 됐죠. 네. 예전에는 다 버튼을 가지고 이제 모든 어떤 정보들을 입력을 했고 또 키보드 자판을 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터치 스크린이 모든 익숙해진 어떤 정보의 입력 방식이 되는 거고요. 네. 향후에는 모든 어떤 디바이스의 어떤 명령하는 입력 방식이 우리 사람의 자연어가 될 거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GPT 기반의 어떤 자연어 학습 모델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모든 디바이스에 네. AI가 적용된다. 이게 옛날에 보면 그 통신사들이 주로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셋톱박스나 이런 기기에서 누구야 불러서 뭐 불 꺼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버전인데 네네. 그게 이제 모든 디바이스로 자동차 운전할 때도 들어올 네네. 거고요. 그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어떤 AI 형식으로 디바이스에다 연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존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입력하는 예. AI 기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떨어집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사람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뭔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네. 약간 대충 이야기해도 알아듣죠. 이렇게 맥락으로 알아듣고 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네. 챗 GPT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고 기존의 AI들은 뭘 활용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어떤 인풋이 필요한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AI들이 고도화되면서 챗 GPT화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향후에는. 예. 반면에 이제 기술 발전하면서 가지고 오는 부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일테면 뭐 도덕성 문제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정보를 믿고 어떤 걸 실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나 혼돈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어떤 AI라는 게 뭐 창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성형 AI라는 건.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값을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편견이 가득한 어떤 그런 텍스트를 그걸 가지고 학습한 AI는 편견을 가진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AI에서는 흑인을 인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가짜 뉴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또 결국 기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챗 GPT의 어떻게 보면 또 특장점 중에 하나라는 게요, 검열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부분. 뭐가요? 검열. 검열. 네, 스스로의 어떤 검열. 그러니까 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하면 안 되는 답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기존 AI들은 굉장히 좀 취약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챗 GPT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검열하고 있고요. 물론 네. 이제 우회해서 계속 질문하면 이제 뚫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해도 굉장히 검열 수준이 높고, 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이 틀린 정보, 어떤 잘못된 정보, 오염된 정보들을 거를 수 있는 그런 또 AI들이 또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 얘기는 뒤쪽에 좀 모아서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챗 GPT가 지금 확 그냥 관심을 끌었는데 이게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칩이나 용량, 그죠? 이런 이런 걸 포함해서 챗 GPT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들은, 과제들은 어떤 겁니까? 일단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질문 하나당 어떤 비용이라는 게 뭐 질문을 던지면 그 엄청난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GPU에서. 그래서 질문당 지금 뭔가가 한 30에서 50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 이걸 공짜로 지금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챗GPT 그 오픈 AI CEO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 유료화 모델을 내놨죠. 또 그래서 뭐 월 얼마 내면 이제 좀 더 고급 서비스 지연 없는 뭐 그런 것들을 내놓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그 AI, 그러니까 GPT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최대한 끝까지 가보자라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냅스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1750억 개의 어떤 시냅스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뇌는 100조 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앵커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뇌는 계속해서 시냅스가 자라고 있거든요. 잔뿌리처럼 계속 자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인간에 가깝게 뭐 구현해보자 그러면 최대한 뭐 어떤 GPU 인프라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이제 투자처로 보는 게 유망한 거죠. 국내 기업과 투자에 관한 얘기 하나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AI가 챗봇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챗봇을 포함한 AI 산업 전반적인 성장성이나 또 주목해야 될 흐름들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한 3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AI라고 하는 모든 인프라, 어떤 그 원유 같은 어떤 이 비즈니스, 데이터가 이제 21세기 원유라고 하잖아요. 이걸 한데 모아서 뭔가 어느 정도 정리해 놓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빅테크 영역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API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 하나를 받아서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데이터만 받아서 서비스하고 연합하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AI 모델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뭐 벤처 뭐 기업들이 10배가짜리 종목이 나오는 건 결국 어플리케이션 AI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어플리케이션 모델은 굉장히 좀 모호하죠,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게 이제 디바이스가 가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확실한 거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든지 광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AI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은 명확한 투자처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10배가짜리 종목이 나오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럼 이제 국내 그 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대응을 하고 있고 누가 주도해 가고 있는가, 또 이 AI 산업을 보면서 투자해야 할 쪽은, 투자는 이제 국내에 다 포함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이제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어떤 빅테크 업체들의 영역인데요. 빅테크 업체들은 대부분 영어권 텍스트, 그러니까 영어 빅데이터에만 아직까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챗GPT 같은 경우도 한국어 데이터는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물어봐도 영어로 대부분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국내 토종 플랫폼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하고 뭔가 좀 틈새를 만들어서 어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GPU가 이제 앞으로 그 H100이라는 호퍼 기반의 고성능 칩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GPT-4도 대부분 그 칩으로 깔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거기에 SK 하이닉스의 그 고성능 메모리가 또 기본 장착이 됩니다. 그게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3라는 건데요. 거기 이제 그 D램을 수직으로 적층을 해서 TSV로 연결해서 만드는 칩인데, 뭐 여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이제 국내 한미반도체라는 회사,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뭐 인텍플러스 같은 업체들이 이제 검사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뭐 납품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그 수혜를 받는 쪽은 엔비디아 많이 올랐지만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이고, 국내에서는 이런 쪽을 제대로 하는 쪽은 어쨌든 네이버, 그다음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혹은 뭐 반도체 기업으로 납품하는 소부장 업체들. 네네, 맞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렉스까지, 인텍플러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산업 전반적으로 흐름들을 좀 맥락을 짚는 시간을 오늘 함께했습니다. H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재밌고 앞으로 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때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수는 좀 밀리면서 변동성을 줍니다. 코스피는 26포인트까지 밀려났고요.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아직은 크지 않은 그런 흐름들로 갑니다. 코스피는 1% 조정이네요. 네,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